그 대수는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여태까지 했는데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죠. 처음에는 쉬워 보이는데 나중에 갈수록 너무 추상적이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고사를 볼지 몰라서 그 복습을 2주 동안 하고 중간고사를 안 보면 할 수 없고 보면 거기서 그 2주 동안에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론에 대해서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데피니션부터 보면 집합 R이 덧셈과 곱셈이 있고 이것이 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성립해야 되죠. 임의의 원소 ABC에 대해서 우선 덧셈군이 되죠. 이것이 덧셈에 대해서 덧셈군이 돼야 돼요. 덧셈군이 되려면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항동원이 있고 교환법칙도 성립하죠. 항동원이 있고 요거 덧셈에 대한 요건이 있어. 이렇게 덧셈군.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A, B,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것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 집합을 환이라고 한다. 환, 링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이 있느냐 없느냐지. 일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느냐, 1이 나와야 돼. 1과 0은 다른 걸로 해서 이제 만약에 환에서 1이 있다면 단위원 1을 가진 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까지 성립하면 가환환이라고 하죠. 가환, 컴퓨터티블리 교환법칙이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까지 성립하는. 그들이 여건까지 존재하게 되면 항등원도 있고 이것도 성립하고 모든 원소에 대해 0이 아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면 그것을 우리가 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다 만족하면 체가 되는 거예요. 체. 필드라고 하죠. 체. 그래서 주로 링 위드 원 이것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를 가지고 있는 링에서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거죠. R이 링 위드 1을 가지고 있는 환에서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인 이 성질을 만족할 때 우리는 저 링을 정역이라고 부른다. 인테그랄 도메인.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디비전 링, 나눗셈 한이 있어. 나눗셈 한이 있고 나눗셈 한이 있고 뭐가 있어? 우선
이 나눗셈 한은 뭐냐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0이 아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건이. 나눗셈 한은 나눗셈 한은 2를 가지고 있는 그 링이지요. ring with 1에서 나눗셈 한은 2를 가지고 있는 환에 여건이 존재하면 모든 원소가 0이 아닌 그 환을 나눗셈 한이라 그래. 그럼 나눗셈 한은 뭐를 만족하지 않은 거야? 체에서 요거 하나를 만족하지 않은 거죠. 나눗셈 한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가환환인 나눗셈 한은 체다. 가환환이면 요거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나눗셈 한은 요것만 빠지고. 그러니까 가환환인 나눗셈 한은 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가환환이 아닌 나눗셈 한. 요것만 빠진 거야. 요것만. 요것이 빠진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체라고. 스큐 필드. 가환환이 아닌 나눗셈 한. 요것만 빠졌을 경우에는 그 스큐 필드, 사체라고 하고, 이 링 세어리 환론에서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비가환한만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계보를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한번 적은 건데, 한이 있고, 한에는 가환한과 비가환한이 있어요. 비가환한. 이 얘기는 가환한보다는 환이 더 집합으로 봤을 땐 더욱 크다는 소리지.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에 단위원을 가진 환이 있고, 단위원을 가진 환. 얘는 단위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집합이 커야죠. 그 다음에는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 가환한보다는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 더 작죠. 얘들은 무조건 다 가환한이니까.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니까 단위원을 가진 환하고 이것은 어느 쪽이 커? 얘는 단위원만 가져야 되고 이것은 단위원도 갖고 가환도 돼야 돼. 교환 법칙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더 얘보다는 작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에 정역이 있고 그 다음에 체가 있는 거죠. 체가 있는 거죠. 정역을 이야기할 때는 단위원을 가진 환에서 가환하는 아니고 환에서 저거 성립하는 거죠. 아까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나눗셈 한이 있다. 나눗셈 한도 단위원을 가졌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눗셈 한이 단위원을 가지면서 얘는 여건까지 존재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그럼 뭐만 없는 거예요? 가한 A, B는 BA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나눗셈 한은. 그러니까 체보다는 더 많지. 체는 교환 법칙까지 성립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뭐라고 써요? 단위원을 가진 비가환한. 가진 비가환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체가 뭐였지? 스케필드. 가환한이 아니면서 나눗셈 한은 되는 이것을 사체라고 한다. 스큐필드.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연속함수의 집합. 이건 잠시 후에 보여줄게. 0,1에서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것들이 단위원을 가진 가환합니다. 그리고 정역은 이런 것. 정수의 집합. 단위원은 1로 가지고 있죠. 단위원 1을 가지고 있는데 A 곱하기 정수는 2개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있잖아. 0이 아닌 것을 곱해서 0이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 그 다음에 이제 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것이 전부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 이렇게 말을 한다. 단위원을 가진 비가환하는 매트리스 N of R. 이것은 실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냥 R은 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원수의 집합, 사체. 이건 안 했는데, 이것은 사원수의 집합. 이렇게 계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뭘 배웠는지 잘 생각 안 나는데, 좀 가환하는 금방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다. 단위원을 가진 환이다. 단위원이 가지고 있다. 그 소리지. 그러니까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 이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헷갈리죠. 이런 부분. 체는 분명히 정역인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유한 정역은 체가 된다는 것도 증명을 했어. 유한 정역.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있으면서 정역이면 걔는 체가 된다라는 것은 증명을 했지. 증명 내용은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찾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환에 대해서 전반적인 약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현대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거죠. 알겠죠? 이쪽은 이제 난 컴퓨터티브 시어리, 링 시어리, 비가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환론을 이쪽에서 이제 주로 공부. 이것은 이제 매트리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단위 행렬은 있죠. 그러니까 단위원을 단위 행렬로 생각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비가환 된다. 예.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 계보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예를 좀 들어서 이런 용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Z는 뭐예요? Z. 단위원 1이 있지. 단위원 1을 가진 가환한. 가환하는 정수에서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가 같으니까 가환한이죠. 단위원 1도 있고. 그리고 얘는 뭐야? 이걸 정수환이라고 부른다. 정수환. 얘는 정역이지만 정역은 되지. 정역 아까 했죠. A 곱하기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 정역이지만 체는 아니다. 체는 아니다. 왜? 3 곱하기 3의 여건이 없거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3분의 1이 정수의 집합에 없기 때문에 정수의 집합은 체가 될 수 없다. 나눗셈 한도 될 수 없는 거죠. 나눗셈 한은 여건이 모두 존재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 나눗셈 한도 안 된다. 근데 정역은 된다. 물론 유리수체라든지 실수체라든지 복수수체 이런 것들은 전부 정역이다.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서 이런 것은 정역이 된다. 이렇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지.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얘기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우리가 F와 G를 이것은 뭐냐면 CI. 그럼 이것은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그 구간으로 가는 연속 함수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있는 원수에 대해서 연산을 f 플러스 g의 x는 fx 플러스 gx로 정의하고 f 곱하기 g의 x는 fx 곱하기 gx로 정의를 했을 때 이것은 가환한이 되느냐? CI는 단위원을 가진 단위원 1을 가진 가환한. 다시 말하면 fx 곱하기 gx나 gx 곱하기 fx는 똑같으니까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 이제 그 0은 0에 해당하는 것은 그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으로서 0x는 0이 되는 함수값을 0으로 하면 이것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고 곱셈에 대한 단위원은 1로 우리가 이렇게 써서 함수값을 전부 1로 보내는 이 함수를 우리가 단위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뭐 덧셈에 대해서 fx도 덧셈에 대한 적은 마이너스 fx도 있고 여기 때문에 환이 되는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역은 아니다. CI는 정역이 아니다. 정역이 아닌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F와 G를 C의 0,1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생각한 거지. 이때 F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 F를 함수값을 여기까지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요. 1. 또 하나는 반대로 네, 2분의 1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1 2분의 1 여기를 2분의 1이다.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리고 이 함수를 F라고 하고 이 함수를 G라고 하면 분명히 F하고 G는 0함수는 아니라고. 0함수 0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벡터 표현을 해서 그런데 fx 곱하기 gx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가 0이니까 0이 되고 이거 곱하기 0이면 0이 되니까 이게 되고 0이 아닌 걸 곱했는데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C of I는 정역이 아니다. 이거죠. C of I가 정역이 아닌 예를 들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다음에 Z제곱은 A, B로 되어 있고 A, B는 정수요. 이것은 단위원
1,1은 을 가진 가환한이지. 가환한. 그러니까 이때는 뭐 3,4 곱하기 1,1 그러면 3,4죠. 3,4. 거꾸로 곱한 것도 마찬가지야. 1,1 곱하기 3,4를 하는 것도 3,4가 나오니까 얘가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원수들 중에서. 근데 얘는 정역은 아니죠. 응? 정역은 아니야. 정역은 아니야. Z제곱은 정역은 아니다. 왜? 0이 아닌 걸 곱해도 0이 나오게 할 수 있다. 1,0 곱하기 0,4 이러면 이게 0,0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아닌 걸 곱했는데 0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0이라고 하는 것은 0,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Z제곱은 정역이 될 수는 없다.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의 원소가 A, B인데 A, B가 모두 실수인 집합. 요거. 이것은 역시 단위원을 1,1로 잡고 을 가진 교환법칙은 성립하죠. 이것도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가진 가환한이다. 가환한이다. 역시 정역이 될 수는 없다. R2는 정역이 되지 못한다. 이것처럼. 알겠죠? 그럼 얘는 그 여건이 없는가? 단위원이 있고 가환한이야. 그럼 여건만 있으면 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당연히 여건이 없지. 3,4에 3,4에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면 1,1인데 얘가 여기에 없거든. Z제곱에 3분의 1 이런 게 여기 있는 원수들은 정수해야 되니까 이게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여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실수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여건이 없을까? 응? 이런 게 없어. 3,0 단위원이 11인데 뭘 곱하면 이게 1이 나오겠냐? 여긴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이게 없다 이게. 응? 그래서 R2도 역시 체가 여건이 없으니까 나눗셈 한도 안 되고 당연히 체도 안 된다. 정역은 물론 안 되고. 그래서 고작 단위원 1,1을 가진 가환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시험 본다고 연락이 보는지 안 보는지 연락이 없네. ZN바 이것은 0바, 1바, 2바, n-1바 이렇게 되어 있어. n이 2 이상. 이때 뭐 이런 거 생략하고 연산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ZN바는 바로 뭐냐면 단위원 2를 가진 가환한이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 n에 대한 잉여류 한이라고 했죠. 법 n에 대한 잉여류 한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n이 이 소수인 경우에 특히 especially p가 소수일 때 프라임 넘버 ZP는 0바, 1바, 2바,
또 뭐지? P-1바 이랬을 때 이것은 무의수가 원소의 개수가 P개니까 무의수 P인 체가 됩니다. 유한체. 어쨌든 체다. 무의수 P인 유한체다. P가 소수일 때는 이것이 성립한다. 근데 소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봐야지? 소수가 아닌 게 뭐 있지? Z4를 보면 곱셈에 대해서만 하나 볼까? 곱셈에 대해서 0바, 1바, 2바, 3바 Z4 0바, 1바, 2바, 3바 곱셈이니까 0바, 0, 0이죠.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요. 1은 1이고 2이고 3이고 2이고 4니까 0이고 2, 3은 6이니까 2이고 1, 3, 3이고 6이니까 2이고 9니까 1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보면 1의 여건은 1이지만 2의 여건이 없어. 2바에다가 뭘 곱해서 1바가 나왔냐고. 단위원은 1바인데 단위원은 1바인데 1이 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2바의 여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체가 안 된다. 또 여기에서는 이것도 정의역이 안 되는 거지. 정의역이 안 돼. 왜? 2바 0이 아니죠. 2바도 0이 아닌데 얘가 0바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정의역이 되지 못한다. 이 P가 이것이 합성수일 때는 Z6도 마찬가지. Z6바. 여기도 2바 곱하기 3바 하면 이게 0바가 나온다. 그래서 0이 아닌 걸 곱했는데 0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역이 되지 못한다. 정의역이 되지 못한다. 당연히 채도 안 되고. 여건이 2의 여건이 없기 때문에 나눗셈 한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P가 소수인 경우에는 체가 되는데 그걸 보세요. Z3을 봐. Z3바. 원소는 0바, 1바, 2바. 이랬을 때 덧셈에 대해 덧셈표를 만들면 1바, 2바. 더하기니까 0바, 1바, 2바. 1바, 2바. 2바, 0바. 0바, 1바. 이렇게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같으면 가환이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0바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고, 그 다음에 1바의 여건은 2바가 됩니다. 1바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0이 나왔으니까 2바가 된다. 1바 플러스 2바가 0바니까, 즉 마이너스 1바는 2바고 마이너스 2바는 1바가 된다. 덧셈에 대한 여건이 있다. 곱셈에 대한 항등, 아니 곱셈표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여기다 써. 1바 플러스 2바가 0바니까, 즉 1바는 마이너스 2바, 2바는 마이너스 1바가 된다. 그 다음에 곱셈표는 0바, 1바, 2바, 1바, 2바. 곱셈이니까 0바, 0바, 0바. 여기도 1이죠, 2죠, 2죠, 2는 4, 1이지. 그러니까
0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것들이 항등원이 있는 거지. 1바가 항등원이. 1바. 단위원 1바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같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같잖아. 대칭으로. 이렇게.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는 같다라는 소리죠. 0을 제외한 다른 것에 항등원이 있으니까 1바의 항등원은 뭐예요? 1바의 여거는 뭐예요? 1바의 여거는 1이지. 1바지. 또 2바의 여거는 2바에다가 2바를 곱하면 항등원이 나왔으니까 2바의 여거는 2바야. 이렇게. 하나 더 해봐야겠다. 5개. Z5를 한 번 더 해봐. Z5. 응? 그래서 Z3 이게 지금 소수잖아. 소수. 소수에서는 2개를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까 Z4나 Z6에서는 2바 곱하기 3바 같은 것이 0바가 나왔었지만 여기 소수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우위수가 3인 체가 된 것이다. 덧셈군이 되고 1바 있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건까지 있기 때문에 ZP바에서 P가 소수일 때는 원소의 개수가 P개니까 우위수 P인 유한 체가 된다. 체가 된다. 체가 된다. 이거 Z5를 한 번만 더 해볼까? Z5. 곱셈표만 한 번 만들어볼까? 곱셈표. 곱셈이니까 다 0이지. 여기도 다 0이고 1, 1은 1, 2, 3, 4 2, 3, 4 2, 2는 4 지금 여기가 Z5예요. 0바, 1바, 2바, 3바, 4바 2, 2는 4 2, 3은 6 1이죠. 2, 4, 8 그러면 3이다. 2, 3이 6 1이지. 3, 3은 9 4지. 3, 4, 12 2지. 4, 2, 8 3이지. 3, 4, 12 2고 4, 4, 16 1바라.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항등원은 1바지. 항등원은 1바니까 이렇게 보면은 0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의 여건이 존재해. 1바의 여건은 1바, 2바의 여건은 3바, 3바의 여건은 2바, 4바의 여건은 4바야. 그리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0, 0, 3, 3, 4, 4, 1, 1, 3, 3, 2, 2.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교환법칙이 성립, 덧셈군인 것은 뭐 자명하다고 하고 덧셈군이면서 교환법칙,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1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건도 다 있다. 1바의 여건은 1바 2바의 여건은 3바 3바의 여건은 2바 4바의 여건은 4바 이렇게 Z5 바가 위수가 5인 유한체임을 보여라. 단소리. 위수 5이지. 5인 유한체. 위수가 5인 유한체임을 자세히 보여라 그러면 이 덧셈표를 만들어서 덧셈군이 되는 걸 보여줘야 돼. 덧셈군.
영이 있고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덧셈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결합법칙은 그렇다 치고 역원이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곱셈표에 대해서 일바 단위원이 있는 걸 말하고 그다음에 역원이 있는 걸 말해주면 위수가 5인 유한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죠? 우선 여기까지 먼저 하고